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35일간을 근무하고 물러난 때가 2019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해수로 벌써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국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또 물러나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양쪽 진영이 다 서초동 검찰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일 시위가 뜨거웠었죠.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이때의 진보의 여전사로 조국 지킴이의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인기 작가인 공지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온통 조국 얘기뿐이었었습니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국 백서를 만들어서 조국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고, 또 반대의 진영이 있는 사람들은 조국이 이러이러한 나쁜 비리를 펼쳤다 해서 조국 흑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또 판매하면서 지지와 반대가 연일 뜨거웠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공지영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치 괴멸서를 인용하면서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고 한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공개적으로 조국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공지영은 SNS를 통해 가지고 열렬하게 조국을 지지한 바 있었습니다. 이때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이 찬성을 했었죠. 당론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정의당의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 진중권이었는데 동양대 교수였죠. 진중권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정의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정의당을 탈당하면서 그가 아주 맹렬하게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었죠. 2020년이죠. 그때에 문재인 정권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던 진중권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행패를 민주주의를 다채롭게 하는 양념 정도라고 문재인이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당화했을 때에 진중권은 이분이 뭔가 좀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 속에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세월호 비망록에 방명록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것을 적은 것을 보고서 참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어떻게 이게 고마울까.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아하 진중권이가 이때에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반칙과 특권은 아예 제도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국의 위선은 그 개인의 위선이 아니라 정권의 위선이고 민주당의 위선이고 대통령의 위선이다 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에 공지영이가 진중권이가 서울대 가서 강연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가 동양대에서 인턴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이 말을 하자 공지영이가 이 사람이 선생인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조국 부부의 심적 충격이 더 걱정이 된다. 내 친구가 나도 아니고 내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하했다면 이러면서 말 끝을 흐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폭소를 퍼붓죠. 진중권을 향해서 좋은 머리도 아닌지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도 박사도 못 땄다. 글쎄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그런 혹평 아니었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공지영이 진중권에게 퍼붓고 서로 사이가 좋았던 사이가 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공지영은 원색적으로 진중권을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공지영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진보의 탈을 쓴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맹렬하게 보수 쪽 진보의 탈을 쓴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본인들만 위해 목소리를 내는 진보는 더 이상의 진보가 아니다. 이런 말과 함께 그때의 공지영은 인기 쓰는 작가다. 그때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작가죠. 이름값을 하면서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조국을 지지하니까 지지자들이 더 여로하고 환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뜨거웠던 시절에 공지영은 자기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응원을 합니다. 상황이 꼬이고 100가지가 충돌했을 때에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좋겠다.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고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문프께서 그걸 함께 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 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 테니까. 이 정도로 문재인 팬이었으며 동시에 조국을 열렬히 감쌌던 공지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지영이 최근에 책을 출간하면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심경이 바뀐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꽤 오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은 더 컸었다. 공정이 3년 만에 출간한 그 책에서도 SNS를 통해 가지고 열렬하게 응원하고 옹호했던 그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조국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조국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렸다, 후회한다, 반성한다 그런 얘기를 책에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지킴이를 자처했던 걸 후회하는 말을 그 책에다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를 당시에 감쌌던 것은 나름의 애국이었고 희생이었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 나중에 과오가 드러났을 때에 그가 조국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국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설전을 벌인 진중권 교수에게 정말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혹독한 욕설에 가까운 비평을 했었습니까? 정말 미안해 죽겠다. 작가다운 그런 하나의 간단한 간결한 멘트를 날리자 진중권이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고 이제라도 공지영으로 되돌아왔으면 그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다. 대범하게 포용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볼 때에 과연 공지영이 과거에 생각했던 조국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공지영은 자신이 늘 주장해오던 자세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였던 것이죠. 우리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비판적 자세를 취하며
사안별로 판단하겠다 이런 뜻을 보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공지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이념의 전향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가 인터뷰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이제 보수 쪽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밝히긴 했지만 사안별로 판단하겠다. 바로 이런 점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좌파 진영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공지영은 이런 자세는 이제 돌아보니 잘못된 것이었다. 사안별로 판단을 하겠다. 얼마나 커다란 변신입니까?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려고 한다면 건강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조건적 한동훈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김경률 사건이 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얘기가 정부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을 때에 한동훈이가 자신찬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나에게 맹종이란 것은 없다. 무조건 따른다는 것. 이런 것은 해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맹종은 하지 않겠다. 얼마나 바르고 올바른 초신입니까? 이것이 여야를 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목표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인데도 이러한 말이 당연한데에도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에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고정적인 관념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공지영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선거 공약을 매일 발표하면서 두 번째로 발표한 것이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국회의원의 세비를 우리는 반납을 하자. 민주당이 하든 안 하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겠다. 얼마나 신선한 공약이었습니까? 이 공약을 보고서 공지연이 국민의힘이지만 지지한다. 올바른 얘기다. 이렇게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좌쪽 편향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우측으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를 한동훈이 만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념에서 무조건 보수는 옳다. 그리고 진보는 그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보수 중에서도 틀린 말이 있지요. 또 진보 중에서도 옳은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공지영이가 얘기했듯이 사안별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받아들이면은 이 사회는 좀 더 건강해지리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면에서 공지영이 이번에 진중권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조국이 잘못됐다는 것을 늦게 깨닫고 조국에 대해서 비판의 쓴소리를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밝아져 가고 있다라는 증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니 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선거를 며칠 남겨놓지 않고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무조건 여야가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릴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됐을 때에 이번 총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의원들이 선택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정치 소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제 자신도 무척 기분이 좋고 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